さみです。私だけを愛してくれるでしょう。私だけよ。痛い？ 네, 안녕하세요.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. 오늘도 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, 오늘 또 어떻게 이름이 바뀔지 모를 웨일랜드였던 해독의 유마이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웨일랜드였던 해독의 유마입니다. 오늘 유마 뒤에 거 뺐어요. 제가 옛날에 그 체육관에서 일할 때 거기서 이제 체육관 코치들의 이름이 3개 있으면 성하고 중간 글자를 합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때 이제 박도영 코치가 있었는데 박도 코치라 그랬거든요. 그냥 또 앞에 2개를 이름처럼 불러서 저는 이제 유마 코치라고 유마라고 이제 저거를 했었는데 생각나서 네, 오늘은 유마라고 해봤습니다. 네,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복귀 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진컨잡 아리. 네, 아리는 리메이크의 아리입니다. 저희도 이제 이 영화가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에 개봉할 줄 정말 몰랐는데 아하. 그것도 저도 참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소식을 그 팟빵 게시판에서 샤랄라 테루님께서 오디션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써주셔가지고 네. 저도 이제 그 게시글을 보고서 이럴 수가 갑자기 이 영화가 뜬금포로 99년 영화가 갑자기 2023년에 네.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미처 생각 못했죠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을 안 했었던 거구나도 그냥 아예 모르고 있었어. 그냥 사실 관심이 없었지. 그냥 어차피 난 봤으니까.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안 했었구나. 네. 그걸 깨달았고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참 정식 개봉하게 돼서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도 또 저희가 참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과거 컨잡 1기 방송에서 또 이 영화를 디테일하게 말했던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게 개봉한 거에 의의를 둬야지 뭐 이렇게 큰 그닥 큰 그렇게 흥행이라든가 뭐 이게 반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곧 내려갈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약간 좀 그런 게 이게 좀 약간 여름 시즌이면 혹시 약간 좀 뭐 공포를 즐기러 이렇게 뭐 휴가차 극장으로 갈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양 특집으로라도 네. 예. 근데 지금은 약간 봄인데 영화 개봉하는 시기도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가려고 웬만하면 극장에서 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개봉관이 별로 없고 시간대도 그 많지가 않더라고요 숫자가. 그래서 아마 보셔야 될 분들은 아마 서둘러 가셔서 아마 예매를 하셔야만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예. 네. 저도 그러니까 저희 동네 이제 롯데시네마에서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려고 이미 다 내려갔습니다. 내려갔고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. 개봉관이 사라져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방송하기 거의 막바지에 이제 겨우 이제 보고 왔는데 사실은 화질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이게 뭐 디지털 리마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워낙 옛날 영화라 사실 뭐 리마스터링 이제 했다고 해도 아마 이렇게 뭐 유의미한 화질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또 이 영화의 속성이 뭐 사실은 뭐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가 아니라 사실 이 영화는 화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용 자체가 정말 참 근데 저는 되게 그 큰 화면에서 다시 봤다는 거에 좀 의의가 있고 이제 정식 개봉했다는 거에서 또 그냥 위로서 참고로 제가 그리고 이때 그 마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 시간이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또 죄다 심야 쪽으로 몰려 있어요. 맞아요. 저녁 아니면 심야라서 저도 이제 심야로 보고 왔는데 제가 본 날은 이제 한 저까지 포함해서 한 열 몇 명밖에 안 됐습니다. 네. 20명이 안 돼서 내가 한번 세봤어. 관객 몇 명 되나. 그래서 이제 한 20명 안팎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왠지 너무 조만간 금방 내려갈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리고 또 그 극장을 나오면서 제가 이제 혹시 기념 삼아서 팜플렛이라도 챙겨갈까 했는데 팜플렛이 없더라고요. 팜플렛을 안 만들었나? 내가 그래서 혹시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오디션 팜플렛 있나? 근데 누구도 뭐 팜플렛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팜플렛을 제작을 안 한 거 아닌가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아무튼 참 이 또 제목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오디션을 치면 아무래도 검색이
진짜 오디션, 네, 진짜 뭐가 면접을 보는 오디션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참 검색에 용이하지가 않고 그래서 항상 뭐 영화 오디션 아니면 일본 영화 오디션이라고 쳐야만 이제 이게 또 나오고 옛날에는 또 저희가 일기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오디션 하면 약간 옛날 그 천계영 만화 오디션 이게 또 네. 더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모로 좀 제목이 조금 좀 애매해.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참 여러모로 접하기가. 그래서 아무튼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래도 꽤나 디테일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도 옛날 방송 들어보면서 이제 조금 음질적인 아쉬움도 조금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전설의 영화가 정말 20몇 년 만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국내에서 정식 개봉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조금 그래도 과거에 이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한 거를 유세를 떨어야 될 것 같아서 과거에 저희 방송들 중에서 제가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에피소드나 미흡했던 주제들은 다시 이제 지금에 와서 다시 리메이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.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시리즈의 일환으로 일단 요거를 먼저 참 그래도 좋은 계기로 개봉을 했으니까 오디션 얘기를 여기 다시 지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이제 그래도 제가 극장 가서 또 보는데 참 확실히 명작은 명작이라 그래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또 있더라고 확실히. 어쨌든 영화든 뭐든 이제 책이든 보면은 또 시간 지나서 보면은 오랜만에 또 봤을 때 또 그때는 또 안 느꼈던 거를 또 이제 지금 느낄 수가 있어서 그렇죠. 예, 역시 또 참 어쨌든 극장에서 보는 느낌 되게 좋았고 이제 근데 뭐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대사들이 이제 또 번역이 다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. 일단은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이제 크게 인상 깊었던 대사 2개 있었는데 이제 일단은 아사미가 오디션을 볼 때 큰 기대는 큰 실망이 됩니다라고 그 자기소개서에 썼던 문구인데 그게 좀 이제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. 지금 뭐 번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겠지만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큰 기대는 큰 실망이 됩니다. 근데 그게 뭐 다르게 거의 완전 다른 좀 느낌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나 계속 그 대사 나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지 지나갔나 내가 못 봤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사미가 자기를 학대하던 그 양반이 양아버지였나 개부였나 네. 그 다리 없는 사람 휠체어 앉아가지고 네. 정말 그 사이코 연기를 정말 실감나게 했던 이제 그 양반의 이제 그 피아노 줄로 이렇게 목을 하는 그 장면에서 아사미가 이제 그런 또 대사를 했었죠. 그때 저는 불행이 뭔지 잘 몰라요. 왜냐하면 행복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.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난 불행이 뭔지 몰라요. 왜냐하면 늘 불행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근데 전 제가 기억하는 그 뉘앙스들이 좀 여러모로 약간 뭐 좀 시적이기도 하고 그렇죠. 예, 아무래도 좀 더 어쨌든 그냥 그 문구만 봐서는 좀 더 있어 보이니까 물론 이제 뭐 번역하신 분이 좀 더 이렇게 의역을 가미했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좀 느껴졌고 역시나 이제 다시 그래서 또 오디션을 아직 안 보신 분들 아니면 이제 아마 왠지 그 직접 극장 가서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기 방송 때 뭐 거의 스토리를 다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 짧게 그냥 다시 한번 이제 그냥 주요 좀 더 이제 압축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확실히 그 이것도 거의 한 2시간 하거든요 영화가. 근데 확실히 그 다시금 느낀 거는 그 전반부의 빌드업이 확실히 좋았다. 맞아요. 네.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네. 이게 조금씩 그 고조시켜 후반부를 향해서 이제 빵 터트릴 그 부분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 빌드업 시켜가는 그 과정이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보니까 더 대단하더라고. 네. 그래서 정말 이 빌드업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. 맞아요. 그래서 왜냐면은 일단 이 영화를 처음 보면은 장르를 가늠할 수가 없죠.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요번에 또 이렇게 극장 보면서 왜냐면 또 다른 관객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그 제가 한 전반부를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어떤 분이 주무시더라고. 네, 뭐지 이거 뭐 스릴러 호러인 줄 알고 왔는데 내용이 이상한데 이러면서 남자분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.
그래서 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초반에. 워낙 잔잔하니까. 그러니까 특히 또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잔잔한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장르를 아예 모르고 본다면은 이거는 진짜 이게 대체 뭔 얘기야? 그냥 그 약간 일본 특유의 좀 잔잔한 영화인가? 일상을 그린 영화인가?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잠깐씩 섬뜩한 장면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일부의 장면들을 제외하면 그냥 평범한 약간 뭐 멜로드라마인가 그러니까.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 영화를 처음 봤던 때를 떠올려 보면은 확실히 내가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고 장르가 공포라는 걸 모르고 봤을 때 그래서 더 그 후반부에 그 에스컬레이션과 그 정말 마지막에 그 아사미의 그 고문 씬이 정말 쇼킹하게 다가오는 이제 그게 있는데 제가 조금 약간 지금 현재 그 국내 개봉 그 영화 예고편이 사실은 조금 대놓고 약간 이제 이건 호러 영화입니다라고 그리고 뭐 문구도 막 전설의 호러 영화 막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호러 영화 뭐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그 극장을 빠져나가면서 이제 다른 관객분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. 같은 엘리베이터 타면서 들리는데 이게 뭐가 호러야 막 좀 이런 말 하더라고요. 이게 약간 나는 뭐 내가 기다린 장면이 안 나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되게 이게 뭐 무서운 건가? 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 약간 조금 오히려 나는 이제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영화는 뭐랄까 좀 대놓고 이 영화가 뭐 공포 영화입니다, 호러 영화입니다라고 홍보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. 엄밀하게는 약간 우리가 아는 그런 그냥 대놓고 슬래셔 무비를 상상하면은 이 영화는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약간 스릴러 호러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좀 네. 그런 지점. 그리고 원래 이 영화 자체도 약간 장르를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광고를 오히려 약간 막 호러 영화라고 이게 네. 치중해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객들이 역으로 약간 그래서 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호러의 이제 그 뭐 기준치 아니면 이제 기대한 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오히려 더 이게 반감된 게 아닌가.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고정관념의 호러 무비는 뭐 13일의 금요일, 뭐 네. 나이트메어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지. 그러니까 슬래셔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주온이나 링 같은 링 같은 뭐. 귀신 나오는 거 뭐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물론 근데 사실은 또 이제 옛날 영화고 뭐 이미 볼 사람들은 또 봤고 이제 뭐랄까 서양 쪽에서도 되게 어떤 호러 영화계 좀 뭐 컬트한 호러 영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명작 취급을 받으니까 이제 그 점에 주안을 둬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제 그게 조금 역으로 관객들의 기대치를 약간 높여놔가지고 더 오히려 그런 장르의 어떤 문법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한 게 아닐까. 그렇지.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게 레전드라 그러는 거야. 네, 그리고. 하고 그 자기가 아는 높은 수의 이제 호러 뭔가 다른 영화들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니까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이 영화를 한 몇 번 본 사람으로서 그 주변 관객들의 반응이나 이제 또 나도 보면서 난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. 이제 다음 이 장면 나오겠지. 이제 점점 이제 미쳐가는구나. 이제 이렇게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이걸 진짜 아무 정보도 없이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좀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게 조금 저도 아쉽더라고요. 맞아요. 내가 이걸 진짜 처음 봤을 때 그 쇼킹함과 그 반전과 나도 모르게 정말 감탄하고 막 경악했던 그것이 이제 이미 예고편도 사실은 그 예고편 나 국내 예고편 보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을 약간 너무 스포? 네, 너무 예고편으로 쓴 거 아닌가. 왜냐면 그 장면은 사실은 정말 그 평범한 일상 파트에서 나왔을 때 뭔가 뭐지 약간 좀 불온함을 느끼는 그런 파트인데 그걸 예고편에 대놓고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럼 안 되는데. 저는 약간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. 다른 관객분들이 예고편이 다네. 네, 그런 얘기도 들었어, 진짜. 그래서 이거 조금 이거 나도 좀 그때 그 존윅을 보면서 오디션 예고편을 이제 봤는데 나도 조금 이거 예고편이 뭔가 조금 약간 내가 영화를 알아서 그런가 조금 약간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게 예고편이 임팩트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약간 난 그 생각을 했거든. 근데 임팩트도 부족한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뭔가 약간 그 기대감을 약간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조금 아쉽더라고.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오디션은 정말 저희가 말한 것처럼 거의 전반부 1시간까지는
이거 그냥 소소한 일본 영화인가 보다. 그냥 불운하게 이제 병으로 아내를 잃은 남편,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제 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의지해 가면서 네. 잔잔하게 훈훈하게 살아가는 가족 영화인가? 이제 처음에 약간 돌싱남의 애인 찾기? 네,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. 그렇죠. 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초반에 되게 이 아들과 아버지의 훈훈한 이제 사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네.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그냥 뭐 잔잔한 가족 영화인가 했는데 이제 마침 그런데 또 어떤 이 남자 주인공이 아오야마라는 남자 주인공이 참 공교롭게도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도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친구는 그 유명한 쿠니무라준 곡성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오디션을 여는 김에 그러니까 그 친구랑 그 바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뭐 재혼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재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뭔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사실 이제 뭐 그냥 어차피 영화 만들 시나리오도 하나 있는데 그거 여자 주인공 뽑을 겸 그리고 너의 애인도 찾을 겸 겸사겸사. 겸사겸사 오디션을 보자 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돼가지고 아 내가 저 아오야마면은 누구를 고를라나 이러면서 나도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한 명 한 그렇지. 명의 그 오디션 그 보는 분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면서 저도 이제 한 몇 명 꼽았단 말이에요. 30명 중에서 네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빨간 옷 입은 그 여성분들이 되게 이뻤던 우리가 거 전에도 그 빨간 옷 입은 분 얘기했어. 약간 옛날 김규리님이 약간 맞아 생각나네. 맞아 닮았어. 요즘 그 김규리님 말고 그 개명하신 김규리님 말고 옛날 네. 여고괴담 1편 나왔던 김규리님. 네, 전 김민선님 네. 말고 원래 그 김규리님하고 약간 비슷한 그 이미지. 거의 되게 난 되게 닮았다고 맞아, 생각해가지고 닮았어요. 네. 그때 젊을 때 그치 김규리님이랑 맞아. 되게 닮아가지고 그렇게 오디션 봐가지고 이제 뭐 그 속에서부터가 굉장히 저를 뽑지 않을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겸허한 자세로 그 글과 정말 또 면접에서의 그 말과 태도들 모든 것들이 이제 아오야마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 친구한테 막 되게 난 되게 천천히 알아볼 거야 막 되게 잘 생각해보고 침착하게 할 거야 했는데 이미 너무 푹 빠져버렸어. 웬걸. 근데 다시금 솔직히 나도 약간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한 게 나라도 솔직히 왜냐면 그 남자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또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고 사실은 나도 막 처음에 되게 그냥 조금 덤덤하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썸 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막 걷잡을 수 없이 호감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딱 그것도 너무 이제 왜냐면 그 아삼이라는 여자가 계속 그 주인공의 마음에 드는 행동과 그치.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이건 남자라면 누구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다고 막 그 아사미가 막 되게 애교 떨거나 막 내숭을 해가서 막 그렇게 남자를 구워 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단아하고 청초하고 순수한 느낌, 그러니까 순수미로 이렇게 남자를 사로잡는. 그리고 여기서도 되게 묘사되는 건 아오야마가 되게 또 참 그 배우분이 너무 그 잘 살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순박한 남자예요, 솔직히 되게 순박한 남자야. 그러니까 오디션을 물론 이제 약간 불순한 그 의도로 본 거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관객으로 보기에는 그게 막 그렇게 어떤 정말 뭐 권력형 성범죄라든가 뭐 더러운 느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되게 순박한 남자인데 네. 자기 직업도 직업이니까 겸사겸사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삼이랑 가까워진 다음에 다 터놓고 또 얘기를 하잖아. 또 영화는 그냥 엎어졌고 그냥 좀 내가 괜히 그거 영화 빌미로 그렇게 한 것도 미안하다라 그런 네. 식으로 또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면 한 명을 고르는 게 아니고 30명 다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그렇지. 예. 다 문어발처럼 건드렸겠지.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근데 약간 그러고 보니 내가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그 30명을 추렸잖아요. 네. 그 많은 이제 지원 서류를 보고서 그래서 최종 면접을 30명 본 건데 30명 중에서 약간 또라이들 많잖아. 그냥 좀 그게 나는 이 30명 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도 되나 싶은. 네. 왜냐면 아사미를 발탁한 이유가 그 자기소개서의 글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너무 뭔가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또 이 사람이 막 그렇게 겸손한 느낌 아니면 그냥 약간 덤덤한 느낌 그게 좋아서 이제 아사미를 30명에 넣은 건데 그럼 그렇게 자소서를 봐가지고 아사미를 이렇게
좋아하게 된 사람이 왜 굳이 그런 막 자살 시도하고 약간 좀 이상한 여자들을 왜 뽑았을까? 그게 아니면 그냥 어차피 난 내 픽은 아사미로 정해졌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대충 뽑은 건지. 그런 거 아닐까요? 아, 그런 느낌이지 약간.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의 그 사실 면접 질문 보면은 또 약간 조금 야 이거 요즘이면 약간 조금 또 문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.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요즘에 어떤 면접 보면서 그런 식의 질문을 했다가는 이제 막 인터넷에 이제 오늘 어디 그 영화 면접 보고 왔는데 면접관 새끼 뭐 되게 빠았음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런 거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. 굉장히 이제 사적인 질문을 그러니까 좀 하긴 하니까. 이런 질문하면 조금 약간 요즘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질문을. 예. 근데 이건 뭐 25년 전에 뭐 네. 시대상은 그럴 수도 있다. 90년대 감수성이라서 이제 또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좀 뜨악하더라고. 뭔가 약간 저거는 이제 영화 주연을 발탁하는 데랑 크게 상관이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좀 그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해가지고 또 그게 다시 보는데 또 약간 정말 확실히 이게 또 시대의 그 변화가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사미에 완전 푹 빠진 주인공은 이제 그래서 점점 막 계속 가까워지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예고편으로 이미 나오기도 했고 그 유명한 장면 분명 뭔가 우리도 되게 그 초반에 아사미 그 청초한 아사미를 보면서 정말 되게 인상 좋구나 했는데 뭔가 그 전화를 기다리는 그 귀신 같은 모습 그러니까는 앞쪽에 전반부가 전반적으로 다 밝고 뭔가 좀 희망찬 약간 그리고 그 뭔가 그 남자가 다시 자기 사랑을 찾는 약간 그런 설레는 약간 그런 감정의 그 분위기였는데 중간에 장면 하나가 딱 나옴으로 인해서 뭐지? 하고 섬뜩한 네.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갑자기 이 영화 장르가 이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짧게 나오는데 그 짧은 장면 하나가 진짜 임팩트를 팍팍팍 주죠. 네. 그 장면 볼 때마다 전 다시 볼 때도 그 장면 볼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쳐. 네, 그 장면은- 심지어는 제일 뒤에 나오는 그 클라이막스보다 그 장면이 맞아요. 정말 더 네. 진짜 섬뜩한 느낌을. 오히려 대놓고 고어한 그 클라이막스보다 네. 그 장면이 그래서 그걸 예고편으로 썼겠지. 근데 사실 그 예고편은 똑 떼가지고 보면은 이게 잘 느낌이 안 오거든. 네, 맞아요. 그 앞에 그 평온함이 있어야만 그 맞아요. 장면이 빛을 발하는데 네. 그것만 뚝 떼가지고 예고편으로 써버리니까 그 1분 내 예고편을 써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냥 그거 보고서 뭐지 약간 그냥 영화 뭐한 영화지 좀 이렇게 돼버리는 거. 그리고 근데 그런 예고편과 함께 막 띄워주는 식의 이제 과장된 약간 뭐 광고 문구가 더해지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약간 이제 이런 심리가 오히려 작용한 게 아닌가. 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. 이게. 그 저희가 말한 그 빌드업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빌드업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하나 지나가는 그 단계인데 앞에 부분 없이 그 부분만 딱 보면은 네.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감흥이 없어 솔직히. 네, 그래서 그 예고편이 좀 싱겁게 느껴졌나 싶기도 하고. 그 길게 늘어진 머리 사이로 살짝 이 입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네. 웃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진짜 소름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 그 링 귀신처럼 긴 머리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C나 A 배우가 그때 되게 말랐었기 때문에 원래 모델 출신이셔가지고 되게 마르신데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약간 이 그 목 요 그 뼈가 이렇게 약간 그 호랑이 등골 같이 약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여기 되게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그 막 자세도 뭔가 되게 약간 귀신같이 앉아 있고 약간 그로테스크한 네. 자세로. 그리고 뭔가 수상한 자루가 하나 있고. 그치.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부분에서 갑자기 이 여자가 좀 약간 이상한 여잔가 싶은 이제 우리가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그치. 이제 그렇게 남자 주인공이 아오야마가 너무 급속하게 빠지니까 친구가 좀 이제 약간 릴렉스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마 계속 친구는 계속 약간 만류하고 말리고 서두르고 그리고 내가 요번에 다시 보니까 또 참 이게 여러모로 친구 말을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치. 그게 약간 복선이야 어떻게 보면 네. 친구의 말이. 그 친구가 선견지명이 있었어요. 네. 그 면접장에서도 이미 막 그 아오야마는 막 이미 사실 거의 뭐 이미 하트 뿅뿅 돼버렸어. 근데 거기서도 친구가 말하는 게 그러게 정말 사진보다도 훨씬 실물도 미인이고 참 좋네.
근데 뭔가 마음에 걸려.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뭔가가 나는 좀 느낌이 이상해. 네. 어. 감이 안 좋다라는 네. 걸 벌써 느꼈고 그리고 그 뒤에도 감이 안 좋으니까는 이제 친구가 너무 하트뿅뿅 돼버린 거를 좀 이렇게 만류하려고 그 뒤에 좀 조사를 하죠. 실제로 뭐 어떤 그 전에 자기 봐주던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네. 일을 했었는지 근데 알아보니까는 다 뭔가 이상해. 네. 배경이 석연찮고 이상해. 누가 행방불명 됐다거나 음. 좀 이제 그런 찝찝한 부분이. 네. 그리고 정체를 이제 알 수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아오야마한테도 네가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마 네. 했는데 남자가 그러면 그럴수록 전화하고 싶은 것이 남자의 이제 이미 나는 지금 얘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밀당 시기 있잖아요. 네. 밀당 시기 때 오늘 전화해볼까? 아니다 오늘은 넘기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참는 전화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억지로 참는 거야. 그렇죠. 근데 억지로 참는데 또 이제 남자는 이미 안 달라 했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뭔가 이상하게 그 우리가 얘기했던 낌새가 이상한 아사미의 그 뒷모습과 정체불명의 기분 나쁜 자루가 있는 네. 방에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사미도 점점 기다리다 지치는 느낌이 나잖아. 그래서 처음에 앉아있다가 이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게 좀 더 각도가 낮아지죠. 네, 점점 막 뭔가 전화 기다리다가 지치는 느낌. 그러니까 이 자식 언제 전화해? 빨리 좀 전화해라. 이제 이러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렇게 막 진짜 귀신처럼 앉아 있는데 결국 이제 며칠간 참다 못해서 결국 이제 아오야마가 드디어 수화기를 드니까 이제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아사미의 입꼬리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드는데 뭔가 이게 씩 웃고 있는데 네가 드디어 전화를 했구나. 약간 이제 소름. 걸려들었어.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조명 때문에 머리 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귀신같이 보이는 얼굴이 네. 되게.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명장면이고.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뭔가 좀 이게 뭔가 이상한데 섬뜩한데 싶은데 아오야마 딱 만나는 순간 바로 막 전화 다시는 안 할 줄 알았어요. 일반인 모드. 아니 요번에 보니까 되게 아사미 말투가 굉장히 좀 약간 소위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일본 여자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. 되게 나긋나긋한 그 분위기. 정말 되게 작고 약간 수줍고 되게 조그맣게 얘기하는 그 말투. 그래서 되게 진짜 그런 말투로 막 정말 되게 개념 있는 말만 하니까 되게 뭔가 딱히 막 그런 자기를 꾸미거나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수수하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약간 그래서 그 아오야마의 친구가 얘기했던 석연찮은 점도 다 물어봐도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솔직한 느낌으로 약간 사실은 대답을 너무 잘해. 사실은 제가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.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보면서 나라도 납득하겠어 그냥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. 안 넘어갈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막 되게 거짓말을 했어도 그게 뭐 나쁜 의도로 한 느낌이 아니라 이러해서 면접 볼 때는 뭐 그렇게 하라고 하길래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. 사실은 뭐 잘 모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 생각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더 괜히 어설프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솔직한 매력으로 뭐 그래 이 정도 사람이면은 뭐 믿을만 하지 그럴 수 있지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점점 썸이 깊어져서 이제 단둘이 따로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여행지에서 그리고 뭔가 그 장면도 근데 난 되게 그 장면이 또 요번에 보는데 되게 아름답게 묘사가 됐죠 진짜. 그러니까 이 영화 장르가 이래서 그렇지 참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 너무 되게 아름답단 말이야. 아름답고 감성적으로.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아사미가 이제 그런 사이코 살인마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되게 진짜 그게 이 사람의 모든 아픔까지 내가 다 보듬어주고 싶다. 맞아요. 남자로서. 아름답게 정말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. 이 여자가 그동안 지금까지 되게 불행한 과거를 갖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될 수 있죠. 이 상처 많은 한 그 작고 어린 여성을 이 짝을 잃은 한 남성이 이렇게 다시 이제 보호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뭔가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었지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숙소에서 제 몸을 봐주세요.
그러니까 저- 그 약간 네.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틱한 배드신이 네, 아닌- 전혀 성적인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다시금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고 한 게 참 네. 너무 이게 결말만 안 그랬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그 장면인데 진짜. 그러니까 남자도 딱 찬찬히 그러니까 너의 이 수많은 상처들 내가 앞으로 이제 잊게 해줄게,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나 싶었더니 갑자기 이제 이불을 확 한 다음에 아오야마는 뭔가 머리가 지끈거리고 정신을 잠깐 잃었던 듯한 네. 그리고 아사미는 갑자기 증발해 있고 사라져 있고 거기서부터 약간 이상하지. 네. 뭐지? 갑자기?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이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계속 이걸 좀 분석하면서 보게 되는데 거기서부터의 이 진짜 에스컬레이션이 너무 훌륭하더라고 진짜. 특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오야마가 점점 뭔가 이게 말리는 과정, 미쳐가는 과정. 그 굉장히 달달했었는데 그 침대에서 일어나고 나서 여자가 실종된 후로부터 이 여자를 찾아다니는 그 과정에서 이 여자가 과연 그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밝혀져가는 그 과정이 그렇죠. 관객들인 우리가 점점 뭔가 이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싶은 이제 그거를 네. 점점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과정. 그래서 아사미 이력서에 써있던 막 발레 교수 가 보니까 이상한 휠체어를 탄 기분 나쁜 남자가 피아노를 이상하게 치면서 그렇게 있고 또 자기가 알바를 했었다는 아사미가 알바를 했다는 또 가게를 가 보니까 거기도 막 사람이 죽었었다 뭐 이런 얘기 있고. 근데 또 나는 거기서 그 옛날에 그 이제 가게에서 뭐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아저씨 있잖아요. 근데 그 아저씨는 왜 이렇게 약간 그 얘기를 조금 약간 즐겁게 얘기하는 듯해 약간 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뭐지 약간 이 양반도 뭐 관련 있나 약간 조금 관련 있는 줄 알았어. 좀 기분 나쁘게 느껴지죠 약간 좀 그게. 그 사건을 약간 좀 재밌게 얘기하는 듯한 네. 느낌으로. 그리고 약간 엷게 웃으면서 이게 되게 섬뜩한 얘기인데 네. 되게 웃음을 띠면서 얘기해가지고 뭐지 약간 얘도 사이콘가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네. 들죠. 그래서 뭔가 아사미의 그 흔적을 뒤쫓으면 뒤쫓을수록 뭔가 이게 정말 불온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. 네.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그 1인칭 시점으로 뭔가 아오야마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오는 듯한 이제 그 그게 나오지. 연출이 나오잖아. 그래서 걔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제 막 그 아오야마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늘 마시는 그 양주병이 있습니다. 네. 그 양주병에 또 이제 한 잔 따라가지고 마시는데 갑자기 막 이러면서 이제 머리가 아까 아픈 듯이 이제 그러니까 술병에 약을 탔겠지. 네. 그래서 이제 아오야마는 쓰러지게 되죠. 그 쓰러지면서 이제 뭔가 그 약간 그 환영을 보잖아. 이제 아오야마의 환영. 네. 그리고 약간 환영 겸 관객에게 전달하는 일의 전말. 네. 스토리 다이제스트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의 그 아사미랑 썸 타던 중간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대화 내용이 달라지죠. 갑자기. 네. 앞부분에 나왔었던 그 카페에서는 이제 가족 관계를 물어봤을 때 되게 뭐 양친 다 잘 계시고 저희 가족 행복해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갑자기 사실은 뭐 제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셨는데 이제 제 큰아버지 나 학대하고 양부모가 나 학대하고 막 그 불행한 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점프 편집되면서 아오야마의 뭔가 어떤 환영과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또 이번에 조금 주의 깊게 보면서 그게 약간 환영 플러스 약간 꿈 플러스 또 평소에 어떤 그 사람의 욕망 플러스 뭐 이런 게 다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반영된 거 아닌가. 그래서 그 아오야마는 회사에서 이제 부하 여직원이 있었는데 부하 여직원 약간 아오야마를 마음에 두고 있는 듯한. 네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은 아오야마 뭔가 뭐 실수로든 뭐든 간에 일단 한번 이제 그런 게 있었던 뭔가 조금 뭐 그때 그거는 그냥 실수였어라고 할 정도의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약간의 네. 뭔가가 있었다. 그 여자 직원에 대한 막 환영도 보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 여자친구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다시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냥 꼭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 맘먹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주변에 그런 이제 여성들이 뭔가 교차로 나오면서 막 이게 좀 그런 연출이 나오죠.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그 자루의 정체를
아,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자루. 자루 속에 솔직히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자루 속에 이제 그 자루 속에 있는 이제 한 다리가 잘리고 그 혀와 손가락이 잘린 네. 이제 한 정말 끔찍한 몰골에 음.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 남자가 이제 아사미 그 약간 음반사 뭐 뒤를 봐줬다던 그 실장 실종됐다던 그 네. 사람이죠. 그 사람으로 거의 뭐 추정. 추정되죠. 뭐. 네. 거의 확실하지. 네. 그리고 거기서 또 참 그러니까 그 환영 장면 그 편집이 정말 또 다시 보면서 정말 이거 진짜 엄청난 연출력이다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전화벨 이제 곡에 드는 장면이랑 그 뒷부분에 그 환영의 그 교차 편집 그거랑 이제 마지막 그래서 그 고문 장면까지 쭉 그 가는 게 그러니까 구성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진짜 같은 감독의 미ike 타카시 감독의 다른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또 이런 느낌을 내가 받은 영화가 거의 없어서 이분이 되게 다작하시는데 뭔가 약간 복불복 느낌이 있어요. 네, 사실은 저는 좀 이제 미ike 타카시 감독 그 영화들을 좀 이제 B급의 느낌을 많이 봤는데 이제 대놓고 B급인 작품도 좀 많단 말이죠. 그런데 유달리 오디션은 B급 느낌이 안 들어. 그치. 되게 약간 오히려 약간 되게 예술적인 느낌 나고 예술 영화 느낌 나고 네. 좀 약간 인디 영화, 독립 영화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이 영화도 상영관을 약간 이렇게 독립 영화 상영하는 데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롯데시네마랑 조금 이제 약간 그 몇몇 이제 인디 영화나 독립 영화 전문 상영관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그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. 그래서 유달리 내가 미ike 타카시 감독 다른 것도 몇 개 좀 봤었는데 너무 이 오디션만 너무 약간 같은 감독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되게 고차원적인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막 그 끔찍한 정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고어의 강도만 따져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그 평화로웠던 서사가 이게 점점 뭔가 끔찍한으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고어의 수위가 낮다고 막 안 무섭다 그러니까 좀 난 이제 그래서 그 다른 관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지 그분들이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바라는 방향성이 좀 달랐던 게 아닐까 예, 그 생각이 들더라고. 저는 다시 봐도 여전히 되게 그 초반부의 평화로움이 박살나는 게 너무 끔찍하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 앞부분과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봐야 이제 이 영화가 정말 무섭다고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고수위도 별로 높은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그 발 잘리는 거 다 가짜인 거 다 너무 티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영화는 별 가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영화를 예고편을 안 보고 봐야 된다. 그러게. 그 제가 그때도 애초에 그때 제가 봐가지고 우리가 일기 컨셉 때 한 이유도 원래 이제 마진님께서 저한테 그런 정말 명작이 있다 오디션이라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래서 전혀 이제 그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우와 이럴 수가 이런 개명작이 있었다니. 그치. 네. 장르 파괴지. 네. 장르 뒤집기. 그래서 저 어떤 이제 충격이 컸던 건데 네. 확실히 예고편 보면은 그 되게 싱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치. 그래서 참 그런 자기랑 관련된 여러 여자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그런 장면 나오는 것도 인상적이고 또 그 아사미가 막 토를 해가지고 그걸 밥으로 주잖아요. 물론 뭐 이제 스프겠지만 되게 네. 3분 야채 스프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거를 그 자루했던 남자한테 약간 개를 다루듯이 약간 그치. 네. 동물을 사육하듯이 밥 먹으라고 주는데 그 장면도 되게 무섭고 약간 어릴 때 그 노란 국물도 생각나고 세기 말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엽기 열풍일 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노란 국물 그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환영을 다 보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왔죠.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니 그 약간 정육점 앞치마 같은 이제 그 가죽 근데 다시 또 참 내가 그 아사미의 그 마지막 패션 있잖아 되게 그 주사기를 들고 검은 장갑 가죽 장갑과 검은색 가죽 앞치마 근데 이게 되게 캐릭터가 있어 되게 그래서 약간 코스프레 느낌도 약간 있기도 하고 네. 아니면 약간 좀 본디지나 SM적인 좀 그런 뉘앙스도 있죠 제일 마지막에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캐릭터가 있다고 얘기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러 영화의 캐릭터 있잖아요.
그러니까 프레디나 제이슨처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 아사미도 여러 유명한 호러 캐릭터들과 이렇게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네, 그런 느낌. 그리고 인디 게임 중에서 그 호러 영화 주인공들 다 모아가지고 드림 매치하는 격투 게임도 있단 말이야. 아, 그 뭐 제이슨, 프레디, 척키, 이블데드 주인공 뭐 이렇게 다 그거 그 헬레이저, 그 피네드 막 이렇게 다 뭐 그 드림 매치하는 거 있어요 격투 게임.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뭔가 만약 그런 거에 이제 아사미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.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오디션이 그 포스터 되게 딱 주사기 들고 있는 거 있고 되게 유명하잖아요, 되게.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인상에 남고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은. 그래서 그 되게 그러니까 또 그 마지막에 아사미가 무서운 거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는데도 그 나긋나긋하고 평소에 정말 흔들림 없는 그 말투와 너무 그 하는 시 너무 갭이 너무 크잖아.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행동은 엄청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완전 솔직히 이제 내가 관객으로 아오야마한테 이입해서 보면은 제발 그만해 미친년아 막 그 말이 나오는데 근데 막 그 너무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되게 너무 조용하게 웃으면서 나긋나긋하게 평소와 어떻게 보면 그 너무 그 청초해서 더 섬뜩한 네. 그 아름다워서 더 공포스러운 네. 그런 갭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렸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막 그 아오야마 발 줄로 절단하면서 막 네. 웃잖아요, 막 되게 약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는 것처럼 그런 정말 연출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 고의 수위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별로 안 높지만 나는 나까지만 내가 아오야마가 된 것 마냥 막 네. 내가 막 얼굴을 찡그리고 막 제발 그렇죠. 제발 얼굴만은 제발 찌르지 마. 그리고 전설의 그 끼리끼리끼리 아, 침. 아, 네. 그 인터뷰할 때 그 시이나 A 배우한테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만 해달라고 그거 부탁하더라고. 그 되게 쑥스러워하시면서 끼리끼리 하는데 되게 아 참. 아, 근데 그 목소리는 진짜 네. 너무 진짜 소름 돋는. 그 저는 끼리끼리끼리가- 처음에 그걸 보고 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 단어밖에 없어. 끼리끼리끼리끼리 네. 하는. 그 목소리가 너무 섬뜩해서. 그러니까 진짜, 아, 정말 그래서 왜 괜히 끼리끼리끼리가 유명한 게 아니죠.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은. 아.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정말 아사미가 제정신 여자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오야마를 고문한 이유가 이제 또 그게 우리가 단서를 알 수가 있는데 계속 그랬어. 나만 사랑해 주세요. 나만.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그 다 포스터에서 그걸 되게 캐치프레이즈로 강조를 해놨단 말이야. 그래서 약간 조금 여러모로 이게 너무 좀 싱겁게 만든 게 아닌가 스포를 너무. 근데 물론 또 뭐 내가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게 워낙에 대표적인 뭐 대사고 뭐 이렇게 상징들이다 보니 또 어떻게 보면은 짧은 문구로 홍보하기 위해서 뭐 선택할 수밖에 또 없었다 싶기도 한데 조금 약간 뭐 아니면 그냥 애초부터 흥행할 생각은 없었던 건지 그런 것 같기도 네, 하고. 그냥 정식 개봉에 의의를 둔다 네. 그냥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건지. 그래서 아무튼 그 끼리끼리끼리 막 그 하면서 이제 그거 그냥 배우한테는 건강침 넣어줬겠죠 그냥 한방침. 근데 이게 뭔가 침을 놓는데 네.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그 청각적으로 끼리끼리 소리를 들으면서 침이 들어가는 그 장면이 약간 나를 진짜로 찌르는 것 같은 내 네.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그게 분명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직접 내가 겪는 것 같은 그런 네.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영화는 되게 사운드를 정말 끔찍하게 잘 써가지고 네. 오히려 그 고의 사실 특수 효과의 느낌은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소리 때문에 더 뭔가 실감 나게 느껴지는 되게 네. 더 끔찍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막 아오야마는 또 그 얼굴에 그 침 나가지고 이거 튕기잖아 이렇게. 탱탱. 근데 거기서도 다른 그 관객들의 탄성이 들더라고. 나 이러더라고 극장에서. 아,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장면.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고문 장면 나오다가 다시 그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의 숙소로 다시 워프하잖아요. 시간이 돌아간 것처럼. 네. 그래서
헉 했는데 이제 뭔가 아오야마가 악몽을 꾼 듯한 느낌. 음. 내 발 잘 붙어 있나? 그치. 발부터 움직여보자 이렇게 가닥가닥. 이제 안도를 하고 세수를 막 하면서 너무 끔찍한 꿈이었어. 너무 실감나는 꿈이었어. 이거 현실 맞지? 이거 꿈 아니지? 관객들도 사실 그러기를 바라고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의 얘기인 걸 알지만 진심으로 제발 꿈이었어라. 제발 이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. 제발. 방금 전까지 나를 꿈속에서 끔찍하게 고민했던 그 여자가 무슨 일이에요? 괜찮아요? 그러고 있는데 다시 오히려 이제 조금 깨림칙했지만 다시 침대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아사미가 이제 또 사랑스럽게 이렇게 품에 안기면서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. 너무 큰 행복이에요. 세상에서 이런 행복은 처음 느껴봐요.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걸로 안정이 되면서 아오야마도 그래 꿈이었어. 나에겐 이 여자뿐이다. 이러고 있는데 끼리끼리끼리 그게 들때 좀 나의 절망감, 내가 절망을 느꼈다니까 그 끼리끼리 들을 때 제발 너무 그 나의 그 바램을 무참히 깨버리는. 그러니까 교차 편집을 진짜 예술적으로 네. 타이밍이 진짜 환상적으로 착착 들어가는 거. 관객들의 그 공포 뭔가 이렇게 소름 돋는 그 시점, 섬뜩하다고 느낄 만한 그 시점에 딱 맞게. 네.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워프한 여행지의 그 숙소 침대로 워프한 게 또 지금 보니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. 약간 너무 고통에 이제 극에 달한 나머지 아오야마가 현실 도피를 했던 게 아닐까. 그렇죠, 뭐 그런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끔찍한 현실을 해서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순간 의식을 그때로 날려버린 게 아닌가. 근데 여전히 끼리끼리끼리로 인해서 현실을 깨닫게 되고 난 이미 한쪽 발 잘렸고 지금 나머지 한쪽 발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썰리고 있었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건 아들이 똘똘하게 그래도 좀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잘했다는 거. 그래도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네. 대응이라고 약간 놀라지도 않고 아빠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아니 팔 잘리고 온몸에 침이 박혀가지고 네. 난리가 나 있는데 괜찮냐고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약간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난리를 쳐야 정상일 것 같은 느낌인데 난 솔직히 아들도 약간 좀 무서웠어. 근데 아들도 뭐지 얘는 너무 침착한 거 아닌가. 왜 이래 왜 이래 뭐 누가 이랬어 뭐 그러니까. 무슨 일이야 하고 뭐 굉장히 막 난리를 칠 것 같은데 되게 막 제3자도 사실 안 그럴 것 같아요. 예.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와가지고 되게 막 별거 아닌 일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그 대응을 해가지고 아들이 일본에서는 그냥 저 정도의 그 감수성이 받아들여지나?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아니면 아들도 약간 사이코패스인가 약간 생각이 들었는데. 그러게.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만약에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런 몰골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나는 진짜 정신이 나갈 거고요, 솔직히. 그러게. 나도 막 무섭고 뭐야 나까지 막 이렇게 막 되게 공포에 떨궜고 나 솔직히. 아버지 이렇게 많은 장본인이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들면서 그쵸. 나도 이제 막 혼비백산 할 것 같아요, 저도. 그런데 너무 대응이 침착해 아들이. 별 놀라질 않아. 네. 좀 약간 그 부분은 유독 이해가 안 가는 한 부분. 아들의 그 리액션만은. 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아들이 잘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, 그리고 솔직히 약간 역시나 또 그때도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어색하다고 느낀 게 있는데, 너무 그 아사미도 그 마취 스프레이만 칙칙 뿌리면서 다가오는데 사실은 너무 그것만 믿고 뭐 여자니까 완력이 약해서 이제 어떻게든 마취를 먼저 시킨 다음에 제압하려고 뭐 그렇게 전략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근데 이제 그 사실 되게 조그만 미스트 병 같은 거잖아요. 되게. 네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마취시키려고 그것만 이제 그 전략만 밀다가 그냥 오히려 남자애가 한번 발로 이렇게 계단에서 그냥 발로 차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끔찍하게 막 어떤 관객으로 하여금 정말 공포의 화신 같던 그 아사미의 최후가 꽤나 싱거운 방향으로 그냥 최후를 맞게 되죠. 그래도 어쨌든 완력이 약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배우도 엄청나게 마른 몸을 가지고 있어 사실은 누군가 남자가 완력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계단에서
그 아들이 발로 차가지고 북 날라서 바로 목이 꺾이잖아요. 네. 근데 마지막에도 이제 그 쓰러져 있는 아오야마가 그 물론 그것도 환영이겠지만 그 목이 꺾인 아사미가 뭔가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오야마랑 이제 썸 탈 때 그 마음을 움직였던 그 네. 말들을 쭉 하잖아, 되게 담담하게. 근데 목이 이렇게 꺾인 채로 이렇게 목뼈 튀어나와가지고 그 장면도 무섭습니다. 무서워 그것도 되게. 잘 보면 무섭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난 되게 그 이 목이 내 목이 막 되게 좀 근질거리는 거야 그 목을 보는데. 그래서 저렇게 물론 특수가겠지만 이게 튀어나온 채로 그 표정 무표정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무서워 그것도. 무서운 거 플러스 또 어떤 면에서는 아오야마가 그 아사미를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서로 마지막 이루지 못한 뭐 사랑에 대한 그런 마지막 작별인사 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장면이 약간 애틋하면서도 근데 이제 애틋한 그 말하는 내용이 그 잘 비주얼을 보면 옆에 이제 목이 꺾여 있고 목뼈가 네. 튀어나와 있고 하니까 또 그 장면 자체가 주는 또 끔찍함과 대비 그러니까는 그 내용과 화면의 그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뭔가 관객들한테 또 섬뜩함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네.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. 애틋하면서 공포스럽죠. 그래서 참 그게 되게 아사미라는 캐릭터가 정말 복잡한 심정이에요. 그래서 다시 또 생각하니까 참 그러니까 물론 진짜 개 무서운 사이코 살인마가 맞는데 또 마지막에 그 장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참 솔직히 아사미도 되게 불행하게 살아왔고 불행한 과거를 가진 굉장히 상처 입은 한 어린 여성의 모습인데 그게 이제 삐뚤어진 거지.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엇나가서 사이코패스 킬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동정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죠. 네, 그러니까 물론 그 끔찍한 짓을 생각하면 뭐 도저히 이제 또 내가 아오야마 하면은 또 참 그게 안 되겠지만 근데 뭔가 또 마지막에 그 장면 때문에 약간 관객으로 하여금 또 아사미 그렇게 또 불쌍한 면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. 네. 이게 따지고 보면 약간 동양판 미저리 같은 느낌인데. 그것도 미저리지. 네. 집착. 근데 네. 서양판 미저리에서는 그 여자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동정의 느낌이 많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냥 빨리 이 집에서 탈출해야지. 빨리 탈출해야 되고 그냥 이상한 아줌마가 나 잡아가지고 이런 느낌인데 아사미는 좀 뭔가 그치. 치근하게 느껴지는 약간.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도 뭔가 차별점이 좀 있고. 네. 아무튼 새로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보면서 잘 만들기 잘 만들었네. 네, 역시 명작은 명작이었다. 명작 포에버였다. 네. 전 그래서 그냥 큰 화면으로 극장 가서 한번 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려고요. 왜냐면 워낙 잘 만들어져서 이게 큰 화면으로 보던 작은 화면으로 보던 화질이 좋은 걸로 보던 안 좋은 걸로 보던 느끼는 감정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. 네. 어쨌든 정식 개봉했으니까 이제 뭐 OTT로 나오겠죠. 또 시간 지나면은 네. OTT로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네요. 그러게요. 네. 절대 뭐 봐서 후회는 없을 거라. 근데 우리 방송 듣고 보면 재미없겠구나. 근데 우리 방송을 안 듣고 봐야 재밌는데. 그러네. 네. 너무. 근데 뭐 또 말로 듣는 거랑 또 직접 보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.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여러 차례 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용을 알고 봐도 이 장면에 이런 느낌이 더 있었구나. 예전에는 약간 모르고 지났었던 부분이 있었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 든 부분도 있어가지고 아마 듣고 보셔도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이런 걸 말하려고 했었구나 하고 네. 뭔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전 정말 오디션 너무 팬이고 너무 명작이고 네. 앞으로 또 이루어질 저희 진컨잡 아리 리메이크의 방송의 일환으로서 또 마침 이렇게 또 정식 개봉을 해주는 바람에 네. 전에 얘기했던 오디션을 다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. 자,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서 뵙겠습니다.